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제형솔루텍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과대낙폭 수준으로 마이너스 거의 20%에 준하는 하락이 나왔었죠. 물론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 16% 정도 마감이 됐는데 시간에는 어떻게 마감됐죠? 시간에도 일단은 마이너스 1% 정도 매도가 나왔네요. 흐름이 일단 안 좋아진 건 맞죠.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결국 이대로 매봉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상승 패턴이 나오느냐,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형솔루텍은 세력주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력주는요, 한 번에 죽는 경우보다는 필연적으로 쌍봉이라든지 패턴이 나오는 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좀 들어가면요, 수급주와 그리고 세력주, 엄연히 다르죠. 요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요, 다른 종목에서도 분명히 좀 써먹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형솔루텍 주주지만 우린 또 더 나아가서 시장 참여자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들도 알아두시면 충분히 플러스 되는 요인이니까, 수급주와 세력주, 그리고 이 제형솔루텍은 세력주다. 그렇다면 세력주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에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힘든 구간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 보고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제형솔루텍은 수급이 중요했죠. 자, 누가 봐도 최근에 흐름들이 이제 외국인이 주포 역할을 해준 거는 다 아시죠. 원래는 제가 이 제형솔루텍 수급을 좀 무시했죠. 아무래도 스몰캡이다 보니까 스몰캡들은 외국인이 주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 5천억은 넘어야 뭔가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어떤 상승 모멘텀도 명확하지가 않았고, 게다가 시가총액도 지금 한 3천억 정도 됐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뭔가 좀 역할을 해주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이제 최근 요 기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이제 8일간 8거래일 동안 거의 하루만 빼놓고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만큼 요 구간에서 올려준 건 실제로 외국인 수급이 왔죠. 그런데 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이 차익 물량으로 좀 실제로 나온 게 맞죠,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늘 개인들의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땐 제가 이 거래원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이 키움증권이 가장 중요하죠. 금요일날 장 초반에는 요 구간 보세요. 키움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요건 뭐죠? 단타 물량이에요. 근데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제 요 구간에서는 키움의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거는 실제로 키움증권, 소위 말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밑에서 물량을 받아 먹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아마 요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과대낙폭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꼬리를 다는 캔들을 좀 생각하셨겠죠. 이렇게 요런 캔들을 좀 기대하셨을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죠. 외국인, 특히 이제 프로그램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원웨이로 계속 일관되게 매도만 했습니다.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실제로 엑시트가 되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건 사실 좋지는 않다. 냉정하게 봤을 땐 수급적인 현황은. 다른 섹터, 다른 거래원을 보시게 되면 한투도 사실 계속 매도만 해줬던 창구였어요. 그래서 얘도 매도를 해주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종가에서는 매도세가 가장 강한 흐름으로 끝났다. 신한이 최근에 패턴이 어땠죠? 얘가 약간 좀 페이크를 줬어요. 원래 신한이요, 초반에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이 바닥을 찍고 이런 식의 패턴이 좀 나왔었죠. 그래도 얘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일부러 매수를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흘러내리다가 요거 반등 나올 때 실제로 얘네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흘러내리다가 또 반등 나올 때, 요때 또 신한이 들어오는 척 해주다가 결국에는 모두 매도세로 일관이 됐다. 이 말은 신한이 더 이상 들어오진 않았다. 수요일과 목요일이 딱 요런 패턴이었어요.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모든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한번 제형솔텍을 주가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신한 창구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한의 이제 금요일에는 최종적으로는 매도세로 일관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KB를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가 들어온 거 맞아요. 매수가 들어온 게 맞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요. 매수만 찍혀 있죠. 그럼 얘가 진짜로 매수만 한 걸까요? 계속 보시게 되면 수급 현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쭉 우상향만 되고 있어요. 매수만 들어오는데 이거 매수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제가 요것도 거래원 보는 법 좀 정확하게 좀 잡아드릴 건데 요거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KB증권에는 매도가 딱 한 번만 찍혔어요. 실제로 요때만 매도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요렇게 매도가 한 번만 찍힌 이유는요. 자, 매도 상위와 매수 상위를 나눠놨어요. 이게 왜 나눠놨냐면 KB가 매수 상위 5위에만 있지 이 매도 상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매수 매도 수량이 찍히는 거는 이 5위 안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5위 안에 KB증권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매도가 집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장중 마감이 됐을 때는 270만 주 플러스가 됐는데 요거 하루 지나면 집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별로 보시게 되면요. 자, 어때요? 12월 12일 날 최종은 93만 주로 플러스가 됐어요. 이 말은 매수 매도를 합쳤을 때는 93만 주 매수가 들어왔다. 물론 매수가 들어온 건 맞지만 이렇게 장중에 집계되는 게 100%의 팩트가 아니다. 여기에는 매도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매도 창구도 봐볼까요? 매도도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지금 KB 대신 여긴 JP모건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한번 누르시게 되면요. JP는 또 매도만 돼 있어요. 자, 요거 KB랑 비교해 볼까요? 자, 얼추 JP모건이 270만 주 이제 마이너스고요. KB는 270만 주 플러스잖아요. 얘네가 서로 물량을 받아 먹었나? 서로? 주포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자, 얘도 일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별 눌렀을 때 어때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50만 주입니다. 여기에는요. 매도가 찍힌 이유는 여기에 매수상이 5위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매수가 집계가 안 됐습니다. 쭉 얘는 매도만 있죠. 모든 시간대별로.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일별로 물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150만 주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장중에 150만 주 매도가 됐지만 플러스 120만 주의 매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70만 주와 플러스 120만 주를 합산했을 때 그래서 150만 주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좀 오해하셔서 제가 요거를 좀 풀어드렸는데 요걸 봐볼게요. 일별로 봤을 때 JP모건의 일별 물량, KB증권의 일별 물량과 JP모건의 일별 물량을 봤을 때 어때요? KB는 플러스 93만 주, JP모건은 마이너스 150만 주예요. 서로 물량을 받아먹었다라고 하루가 지나니까 그렇게 판단은 안 되시죠? 이렇게 거래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위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일단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매도만 찍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매도가 동일하게 동시간에 안 찍히면요. 5위 안에 안 들었다. 매수 5위 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KB도 마찬가지죠. 자, 매도 5위 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도가 집계가 안 된 거예요. 자, 매도만 찍힌 이유는 그래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수급 현황 자체는 금요일은 매우 안 좋았다. 요게 팩트는 맞습니다. 다만 제형솔루텍은 제가 세력주라고 좀 표현을 해봤어요. 세력주. 주포가 좀 명확하게 존재를 하는 종목이고요. 자,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집을 했던 게 맞죠. 여기서 대량 거래를 터뜨렸어요. 근데 요 구간 올라갈 때 어떻죠?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최근 3일 동안은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 구간에서 물량이 엑시트 된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모두 다 못 나가죠. 자, 여기서 터진 거래량 보세요. 그나마 최근 요 거래일들 비례해서 많이 나온 건 맞지만 공격적인 상승을 해줬던 구간에 비해서 거래량이 얘도 역시 급감을 했어요. 이 말은 세력들이 이제 유통 물량을 어느 정도 잠궜다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큰 거래량 없이 본인들의 자전 거래로 주가를 좀 올렸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어쨌든 고점을 찍었다라면은 일부 물량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물량이 최근에 특히 금요일 날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제가 포인트로 두고 싶은 게 요 구간이에요. 결국 세력들이 이런 구간이 나왔다라는 건 주가를 들어 올릴 때
큰 거래량 없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대략 85% 되는데 꽤 많은 유통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했던 물량을 한 번에 모두 다 탈출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력주의 패턴들이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쌍봉 패턴 혹은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게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한 번에 털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려주면서 요 구간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긴다라는 흐름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전환사채 물량이 엑시트하기 위해 주가가 오른 종목입니다. 실제로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환사채가 이제 상장을 하고 엑시트까지 모두 확인이 되시거든요. 얘도 보시게 되면 딱 보이시는 게 있죠. 쌍봉 패턴. 이 쌍봉 패턴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상승했던 구간에 절반 라인에서 지지가 나와요. 얘도 딱 상승 구간 절반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으러 가졌습니다. 물론 요 구간에서 좀 약간 이탈이 됐었는데 이때는 웨스팅하우스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탈이 됐었는데 중요한 건 상승 구간의 절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결국에도 쌍봉 패턴으로 일단은 주가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다. 물론 얘는 근데 그게 있어요. 원전 섹터 이제 흐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최근에 원전 섹터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얘 말고 대표적인 전환사채 물량 종목 바로 엔캠이죠. 엔캠도 보시게 되면 어떤 패턴이 똑같아요. 상승했던 구간에 절반 라인을 지지받고 어때요? 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자, 이런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세력들이 한 번에 외봉에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온다. 왜? 다시 한번 올릴 때 그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가 붙을 때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아까 수급주와 이 세력주를 따로 좀 나눠서 표현을 해봤어요. 수급주의 패턴 한번 봐볼까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수급주. 자, 요때가 이제 코로나 장세였어요. 코로나 이제 피크를 찍을 때. 어때요? 긴 꼬리 단 캔들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한 번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외봉으로 죽을 확률이 높죠. 수급주들은. 왜? 기관과 외국인들은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점이다라고 판단되면은 싹 다 이제 매도를 진행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세력주들은 물량을 워낙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해되시나요? 삼성전자. 얘네는 어떤 소위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주포,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자, 에코프로가 있어요. 자, 에코프로도 보시게 되면 과거 한 3년 전이죠. 피크를 찍었을 때 마지막 패턴들, 전형적인 긴 꼬리나 음봉 캔들에 얘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수급주들은요, 외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세력주, 스몰캡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쌍봉 패턴이 최소 나올 수밖에 없다. 본인들의 물량이 매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매집 잘 된 종목들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는 다른 종목에서만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주와 이 세력주의 좀 차이를 이제는 좀 아실 것 같나요? 이게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주는요, 대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주는 전반적으로 중형주 아니면 스몰캡, 소형주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되고요. 제형솔루텍은 누가 봐도 현재 기준으로는 스몰캡이에요. 스몰캡이다 보니까 얘는 세력주일 수밖에 없다.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 이 구간에서 뭐가 됐죠? 전환사채 물량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포 세력들, 이 주가를 들어 올렸던 이들의 물량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매집이 잘 된 종목은 뭐라고요? 쌍봉 패턴,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탈출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좀 시간이 다가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것들도 영상에서 제가 좀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꼭 안내 드려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자. 제형솔루텍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략 한 2,000원 초반 구간, 여기가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으로 좀 판단이 되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우리가 요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탈출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이 시나리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시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나름대로 짜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우리는 일부 물량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선물도 있어요. 자, 제형솔루텍. 특히 고점에서 좀 진입하신 분들은 손실이 조금 있으신 상황이잖아요. 요것도 만회할 수 있는 종목 제가 가져와 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소 500%는 먹을 수 있다. 밑도 끝도 없이 500%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주식을 매매할 때는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얘는 이제 11월 중순에 나온 건데, 이렇게 종목에 대한 리스트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무상증자를 진행한 종목이고요. 근데 얘네도 말고 계속해서 무상증자 종목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무상증자는요, 기본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단순 독자적인 무상증자만으로도 충분히 급등을 해주는 재료이죠. 자,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도 얘도 단기적으로 무상증자 하면서 저점 대비 330% 올랐습니다. 점상을 총 3번 갔어요. 그런데 왜 무상증자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하냐? 자, 무증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테마로 번지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가 돌았던 정도 있었고,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럴 때 또 테마주가 등장을 하죠. 자, 과거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 테마 1등주였거든요. 얘가 딱 봐도 상승률이 높아 보이죠.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3번 갔어요. 총 6연상을 갔고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1300%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주식을 항상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예상되는 수익률은 500%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 드리는 거고,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요,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하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인 바로 무상증자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산도 많고 돈도 많다.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라면, 그렇다면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고요. SK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업 치고는 썩 높지는 않다. 다른 대기업도 뭐가 있죠? 자, 현대차 유보율 한번 봐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는 3배 정도는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한번 봐볼게요.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7500% 아닙니다. 현대차 유보율이 대략 한 7200% 정도 됐어요. 얘는 75000이에요. 현대차의 한 13배 정도 됩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그만큼 자산이 많고 돈을 잘 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죠. 7만 프로. 그러면 진짜로 진행을 한다면 20대 1도 할 수 있고요. 30대 1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게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이 이제 7만 프로가 넘잖아요. 그러면 최소 5대1은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500%를 예상한다라고 드린 겁니다.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이제 그건 좀 뒤에서 확인해 보고요. 텔콘 RF 제약 요 종목, 얘는 330% 갔잖아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30%를 갔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3대1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00% 갔습니다. 아까 제가 HLB 바이오스텝 보여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얘는 무상증자 8대1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 테마가 정말 강해지고 나면 가능하죠. 하지만 누차 강조드리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래도 500%가 예상 수익률이라면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형솔루텍 모두 정리하시고 혹은 포트에 들고 있는 종목도 모두 정리하시고 자, 이 종목 진입하시죠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는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소액은 한번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500%라는 건 충분히 베팅할 가치는 있죠. 근거 없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자, 유보를 고려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상증자가 많아지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베팅해 볼 만하다. 근데 소액만 해보자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소액이라 하면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진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3천만 원이 수익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면 꼭 소액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한 1년 정도만 묻어둘까요? 2년? 자, 이런 거면 제가 애초에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자, 얘 보세요. 얘 어떻게 진행됐죠?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총 6일 동안 6연당 갔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조만간 주포가 소위 말하는 이 세력들이 당연히 공시 내보내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약간 좀 표현을 과하게 하면요.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단기 마무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게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안내 드릴 거고요. 제형솔루텍 주주분인 것도 제가 알면 좋으니까 뒤에 제형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꼭 숫자 3을 남겨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숫자 3 그리고 제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자, 공시 나오는 얘 어떻게 갔어요?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막 갔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되나요? 안 돼요.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도 진입될까요? 이 구간에서는요. 심리가 구경만 하게 돼요. 왜? 이제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보통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죠. 더 가네 하면서 여기서 진입하는데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험하는 게 이런 음봉이죠.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자.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서 시원하게 이렇게 500% 이상 수익 챙겨서 우리 연말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14일이에요. 자, 일요일이다 보니까 자, 오늘은 좀 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제가 점심시간이 좀 지났을 거로 좀 판단이 되는데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또 제형이라고 같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안내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보내주시는 분들은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이 언제죠? 12월 15일. 자, 월요일입니다. 늦어도 우리 월요일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좀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 좀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거든요.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닙니다.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하시면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번호 안 누르셔도 되고 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돼요.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왕이면 제형솔루텍 주주분이시다 라고 하시면 제형도 같이 뒤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좀 안내 드릴 겁니다.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12월 15일이죠.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좀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죠. 왜 그렇죠?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걸 이용한다라면 우리는 예상 수익률이 일단 지금은 500%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공시 나오고 구경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액만이라도 꼭 진입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제 제형 솔루텍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일단 제가 패턴상 이 세력주의 패턴은 뭐라 그랬죠? 쌍봉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의 특징, 세력주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이번에 한번 주봉을 봐볼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주봉상 지금 5주선 위에 떠 있어요. 캔들이 그만큼 상승이 강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어때요?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다 벌어져 있죠. 이격도가 커졌다라고 좀 표현을 하죠,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다 아실 거예요.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런 수렴 과정을 겪게 되죠. 수렴 과정이 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다시 한번 이 5주선을 지금 만나러 오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캔들과 이평선으로 서로 당기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캔들이 지금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분명히 5주선으로 좀 내려올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밑에 딸려가는 게 뭐죠? 얘가 바로 10주선이에요. 대대상등주의 특징이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0주선을 웬만하면 깨지 않습니다. 요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형 솔루텍은 10주선과 5주선 모두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격이 좁혀지는 흐름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지금 이격이 벌어졌지만 대대상승주의 특징은 일단은 10주선을 깨지 않는다. 실제로 앞전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종목, 자, 워닝홀딩스, 올해 들어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1등 종목이에요. 근데 얘도 보시게 되면 5주선을 타고 가다가 10주선에서 지지를 받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얘도. 근데 정확하게 1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죠. 자, 아까 세력주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종목 뭐가 있었죠? 자, 엔캠. 엔캠도 봐볼까요? 얘도 결국엔요, 보세요. 5주선 타고 가다가 5주선을 깨고 나서 10주선, 여기서 도지 캔들 한번 발생시키고 나서 흐름이 나온 거예요. 숄더 패턴. 근데 포인트는 10주선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또 최근에 가장 비슷한 종목이 저는 요거 같아요. 휴립로봇. 휴립로봇 역시도 전환사채 물량이 엑시트 되기 위해 주가를 들어올린 종목이거든요. 근데 얘도 좀 패턴이 비슷했던 게, 얘도 요때 뭐가 걸렸죠? 투경에 걸렸습니다. 제형솔루텍이랑 동일하게 투경까지 걸리고 나서 주가 조정 이후에 투경 풀고 슈팅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쨌든 로봇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의 흐름을 좀 따라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얘도 상장했던, 상장이 아니죠, 상승했던 이 절반 구간에서 반등이 어찌됐건 나와줬죠. 이탈을 솔직히 좀 하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상승했던 절반 구간, 요 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얘도 필연적으로 요런 쌍봉 패턴 혹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거예요. 왜 그렇죠? 얘도 보시면은 제형솔루텍이랑 얼추 비슷해요. 대량 거래가 앞에서 쭉쭉 터집니다. 근데 상승했던 구간과 조정 구간에서는 어때요? 거래량이 말랐어요.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올렸고 매집까지 했습니다. 이 큰 매집 물량을 이런 구간에서 엑시트가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력주들은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이제 꿀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종목에서도 잘 먹힙니다.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상승했던 절반 구간에서 보통 리바운드가 나오고요. 세력들의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쌍봉 패턴 혹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 요것도 패턴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주봉상 어때요? 5주선을 타고 가다가 5주선을 깨고 나서는 10주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요것도 공통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외워두셨다가 제형솔루텍 역시도 좀 그렇게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판단되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제형솔루텍 추적 관찰 하면서 좀 안내는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 알고 계셔야 제 영상을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은 이 패턴을 꼭 외워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요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형솔루텍은 단기적으로는요, 중요한 게 요거 같아요. 결국 최근에 들어왔던 이 외국인 물량이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도 외국인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이게 내일이죠. 내일도 쏟아져 나온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가 말했던 흐름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정이 나오고 5주선을 깨고 10주선까지 눌릴 확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나리오를 짜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다 아시죠? 혹시라도 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영상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구독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